안녕하세요. 무의식 풍수입니다. 현대에 이르러서 풍수는 명당을 찾아다니는 일이 전부가 아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을 명당으로 만드는 것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체에 밀접한 옷이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혹시 주변 사람들의 명품 브랜드의 옷이나 신발을 보면서 나도 저런 옷이 있었으면 참 멋지게 보이겠다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저 사람보다 인물은 괜찮은데 돈이 없어서 좋은 옷을 못 입는다고 신세를 한탄한 적 없으신가요? 저도 그런 시기와 질투로 밤을 지새던 날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봤자 소용이 없더라고요. 결국은 아무리 비싸고 멋진 옷이더라도 그 사람을 하나의 바다나 산처럼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거칠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지 않으시면 언제까지나 아무리 멋진 마음가짐으로 살아왔어도 옷차림 때문에 빛을 못 보는 일이 지금처럼 계속 반복될 거예요. 하지만 한 번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나의 내면에서 발생하는 좋은 기운을 다른 사람들도 쉽게 알아차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과연 뭘까요? 첫 번째는 구겨진 옷을 입지 않는 것입니다. 다림질이 필요한 옷은 정말로 좋지 않습니다. 옷의 구김은 마음의 구김살이나 자글자글한 주름을 연상케 하는 것도 있지요. 하지만 무엇보다 평소 행실에서 옷을 방치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옷이라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의 피부나 분신 같은 것입니다. 옷이 그 사람 자체는 아니지만 분신까지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언제까지나 방치하는 사람을 누가 가까이 두려고 하겠어요. 소매나 밑단이 해지거나 손때가 묻은 옷은 차라리 괜찮습니다. 대신에 세탁을 깨끗이 하고 좋은 냄새를 풍기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옷들은 일하는 복장으로 아주 제격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해왔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생활복과 일하는 옷을 구분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는 색을 잘 골라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은 백의민족으로 주변 나라에서도 아주 멋쟁이로 소문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서양 문화가 들어와서 검은색 옷을 입는 일이 아주 흔해졌죠. 그렇다면 검은색 옷을 일절 입으면 안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검은색 옷은 음기로 강한 편이어서 균형이 잘 맞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종의 자랑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나 음기가 강한 옷을 입어도 나는 이겨낼 만큼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식석상처럼 중요한 자리에는 검은색을 입어서 내가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때 다양한 액세서리를 통해서 음기와 조화를 이룬다면 이 효과는 더욱 커지겠지요. 반대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나오는 등산복은 색상이 아주 화려하게 나오죠. 하지만 이건 과시의 효과를 나타내지 않아요. 부족한 기운을 자연과 조화를 통해 보충하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너무 화려한 옷은 이 사람의 기가 약하다는 사실을 떠벌리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즘엔 사람마다 잘 어울리는 색을 찾는 게 유행인데요.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나의 상태에 맞는 색을 골라서 입으셔야 한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세 번째는 액세서리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양한 영상에서 포인트를 강조함으로써 밋밋한 모습에서 벗어나라고 말씀드리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반지, 팔찌, 목걸이, 귀걸이까지 전부 착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디에 시선을 둘지 모르니 액세서리를 안 한 것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자신에게 잘 맞는 액세서리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부터 어떤 액세서리가 잘 맞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목걸이는 실내에서 생활하는 분들에게 아주 제격인 액세서리입니다. 오장육부가 모인 몸통과 지성이 있는 머리 사이에서 빈틈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팔찌는 발이 바쁜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발이 움직이는데 어째서 팔을 보충해주느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면 나머지 몸은 따라가기 마련이죠.
발이 너무 바쁜 나머지 팔이 바깥으로 날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반지는 물과 거리가 먼 분들이 착용하기에 참 좋습니다. 반지란 신체의 가장자리에 자리 잡은 울타리와 같기 때문에 물이 묻어 헐거워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귀걸이는 화장을 자주 하는 분들이 하면 좋습니다. 예부터 화장이란 본래 모습을 감추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면의 생기를 밖으로 꺼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무언가가 바깥으로 나오면 그 출처를 찾기 마련입니다. 이때 반짝이는 귀걸이가 그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화장으로 모습을 가린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모습을 바깥으로 꺼냈다고 인식하는 것이지요. 네 번째는 너무 헐렁한 옷을 입지 않는 것입니다. 세월이 무상한지라 이곳저곳으로 살이 불어버린 분들이 옷으로 몸을 가리려고 합니다. 너무 헐렁한 옷은 몸집을 더 둔한 모습으로 보이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몸과 옷이 밀착이 되지 않음으로써 너무 많은 기운이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몸매를 보고 흉을 보진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되시지요. 하지만 너무 헐렁한 옷은 조금이라도 튀어나온 모서리에 옷이 쉽게 걸리게 됩니다. 즉 외부적인 것들에 쉽게 취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풍수로 치면 작은 바람에도 꺾여버리는 나뭇가지와 다를 게 없어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꽉 끼는 옷도 함께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수명을 조이는 일입니다. 숨이 드나드는 기도와 피가 돌아야 할 내장을 압박합니다. 원활하게 순환되어야 할 기가 자꾸 뭉쳐버리는 것입니다. 내 몸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신체가 가진 곡선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정도의 옷이면 충분합니다. 안개가 아무리 끼더라도 산등성이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내 몸이 가진 선을 숨기려고 급급하면 상대방은 가려진 모습이 아니라 몸을 가리려는 당신의 두려움을 먼저 바라볼 것입니다.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옷에서도 드러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풍수적으로 이치에 맞는 옷차림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비싸고 화려한 옷이 능사가 아닙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농부의 마음으로 여유롭게 개선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양손에 부와 평화를 움켜쥐게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의식 풍수였습니다.